자녀가 뭔가를 사달라고 했을 때 그걸 사지 않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다른 거에 막 이제 정신 팔리게 하는 자기는 알잖아요. 모든 건 자기는 알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참하게 지시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를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5만 원 줄지 10만 원 줄지 고민해야 되나? 내랑 그렇게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청첩장에 왔는데 갈지 말지 돈 때문에 고민하는 비참의 순간이 많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비참함을 알거든요. 그 비참함이 싫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600만 원을 결혼하면서 와이프랑 차에서 많이 울었어요. 연애를 5년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차에서 둘이 펑펑 울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600만 원 결국 결혼했어요. 가난의 사슬을 끊고 부로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개천에서 용을 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돈을 벌어서 끝까지 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가난을 극복할 거냐? 그때부터 이제 고민인 거죠.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가진 것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러면 결국 뭔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결국 돈을 버는 기술인데 돈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부자, 이게 뭐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요. 근데 돈은 결국 화폐예요. 내가 1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그럼 10만 원의 가치에 대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럼 1억이라는 시장가에 형성되어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생각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은 그 돈을 이제 생산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항상 소비자에 있는 돈이 생산자한테 가고, 생산자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부를 느끼고 돈을 쌓아가는 거고, 이 소비하는 사람은 계속 돈이 쭈그러들어요. 그럼 이 소비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직접 몸을 쓰고 노동을 하고 시간을 써서 그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가치를 받고,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그 돈은 생산자한테 갑니다. 생산자라는 게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그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간을 제가 가져갑니다. 전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저는 쇼핑몰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옥션, 지마켓 이런 데 상품을 등록해서 물건을 파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사서 20,000원을 올려놔요. 그럼 누군가는 20,000원짜리 사요. 사는 순간 이 사람의 통장에 있는 돈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10,000원을 벌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고 하면 너무 간단해요. 내가 남의 시간과 돈을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뺏는다는 건 강도나 도둑질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뺏으려고 하면 컨텐츠를 만들든지, 컨텐츠라는 건 영상도 있고 글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겠죠? 그런 걸 만들어서 저 사람의 시간을 내가 받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요. 강의나 전자책이나 아니면 쇼핑몰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급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 가치만큼 저한테 돈을 주겠죠? 그러면 저는 부자가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그냥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흘러간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그 돈의 가치만큼 뭔가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못 준다? 그럼 결국은 이제 직장인들, 내 시간을 그냥 치환해서 돈을 버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벌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생산하자. 무엇인가에 생산해서 남에게 그거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버는 게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게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잖아요. 그냥 평범한 집에 살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평범합니다. 평범한 학교를 가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평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냥 어느 정도 해서 대학교를 갑니다. 그럼 거기도 그냥 내 수준이나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합니다. 회사에 가면 그 회사 안에서도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세 사는 사람인데 람보르기 타고 시그널 사람이랑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는 있는데 관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왜? 저는 그 사람한테 줄 게 없어요. 그 사람도 저한테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질투심이 느끼겠죠. 저 사람은 시그니에 살고 외제차를 본다. 근데 저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결국은 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봅니다. 근데 내가 가난하다고 하면 내 위에도 가난하고 내 자녀도 가난하고 내 주위의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가장 많은 시간을 쓴 3명의 친구의 연봉이 내 연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사슬을 끊고 부로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씁니다. 개천에서 용을 나는 게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거기서 월세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받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돈을 벌어서 그까지 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한다라도 300만 원이 무슨 수로 몇 억, 몇십억, 몇백억을 만들까요? 거의 99.999%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공했던 0.0001%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확률이 아주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가난을 극복할 거냐? 그때부터 이제 고민인 거죠. 아,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가진 것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러면 결국 뭔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결국 돈을 버는 기술인데 그 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그냥 보고 배우고 해보고 두드려 맞고 맨땅 헤딩하면서 하나를 배우면 그 배운 걸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양적 팽창이라고 하죠. 한 개 했을 때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좀 더 많이 해서 100만 원을 벌고 이걸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가난을 탈출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28살 때 600만 원을 결혼을 했고 저희 아버지도 막노동 인생, 저도 막노동 인생.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집은 곰팡이가 찌들려 있는 집이거든요. 보통 영화를 보면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골목 안에 비 오는 날 주인공이나 뭐 이런 주연들이 칼빵을 맞잖아요. 딱 그런 집이에요. 그냥 딱 봐도 저런 집에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집에 저희 부모님이 아주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제가 쇼핑몰로 돈을 벌기 전까지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있는 저도 당연히 가난했겠죠. 저도 결혼할 때 돈 없죠. 월세살이 하죠. 계속 뭔가 돈을 벌고 싶은데 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난을 참 극복하고 싶고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시간을 써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 막노동을 해서 내 육체를 써서 돈을 벌던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받는 돈이 6만 원이었거든요. 막노동을 하면 6만 원 하는데 만 원은 소개시켜준 수수료 그쪽에서 들고 가요. 그럼 전 5만 원을 가지고 소금기 가득한 옷을 입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막노동을 하고 한 달 내내 일해봤자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잠을 안 자고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걸 시작했죠.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거의 장점은 내가 자더라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12시, 1시, 2시까지도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난을 극복했는데 만약 제가 그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도 끊임없이 직장에서 노동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내 몸을 쓰고 해서 돈을 벌었을 텐데 그 시스템이 없는 노동의 한계는 철저하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노동이 아닌 구조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은 다음에 가난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이 0원이 되던가 1억이 되던가. 그러면 손해볼 거는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 되면 1억 이상을 벌어요. 그러니까 하단이 막혀 있어요. 하단은 0, 상단은 무한하게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걸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많이 뜨는 거는 100배도 뜨고 300배도 뜹니다. 300배. 근데 만약에 상장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되면 0원이 되고 잘 되면 300배.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어차피 없는 거 날리지 뭐. 그래서 끊임없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제 주위의 직장인들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서 조금은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일수록 알트코인, 잡코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죠. 누구누구야 이 돈으로 좀 차곡차곡 모아서 경제 위기가 났을 때 어떤 실물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지 끊임없이 그렇게 알트코인 하면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윤진아 어차피 내가 있는 돈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결혼도 못해 집도 못 구해 차도 못 사 그럴 바에 그냥 2천만 원 넣어가지고 2억 나오는데 투자하지 2천만 원 뭐 할 건데 2천만 원에 집을 살 거야 투자를 할 거야 어차피 투자해봤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트코인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난할 때도 저도 그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무조건 극단적인 값 최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말이 좋지 하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1의 확률이 사실 더 많아요. 왜? 저희는 초보잖아요. 저희가 뭔가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의 끄트머리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하이 리스크 하고 진짜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하다. 내가 돈이 없다. 끊임없이 극단적인 것을 노릴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안 좋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돈을 벌고 또 극단적인 하는 겁니다. 왜? 기존에 이미 잃었잖아요. 100만 원 잃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더 큰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리고 더 큰 레버리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돈을 벌면 극단적인 값을 선택하고 돈이 없어지고 다시 극단적인 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부자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하이 리스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10%와 돈이 많은 사람들의 10%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채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서 금, 그다음 코인, 주식, 부동산, 건물, 채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규모가 100억이면 1%면 1억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100만 원으로 모든 한 곳에 몰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걸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악순환을 끊임없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 끝이 뭐냐면 결국은 도박, 사기, 그다음에 술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가 돈을 잃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잃습니다. 그 시간, 그 경험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잃게 되면 돈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붙죠.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에 혹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도박, 뭐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불법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 그리고 뭐 바카라, 카드 이런 걸로 가서 그냥 레버리지를 써서 끊임없이 더 탐닉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줄까요? 딱 그런 사람들한테만 노리고 접근하기 때문에 돈을 딴다는 거는 상상 속에나 있지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할수록 극단적인 값을 선택하는 걸 끊어내야지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돈이 없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저는 돈이 없는 경험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 때는 친구들이 뭐 나이키 신발이나 나이키 바람막이를 입고 와요. 뭐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와요. 근데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입잖아요. 그러면 일단 술에 이제 리어카라고 해서 이제 뭐 서면이나 남포동 같은 데는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리에 팔아요. 그러면 그런 거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입죠. 그럼 이제 친구들이 알아봐요. 그럼 친구들 놀려요. 아, 노스페이스인데 이거 D가 이상하다니, T가 이상하다니, 나이키 구멍이 어디가 안 뚫렸냐니 막 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 때는 하하호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결국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시간을 쓰고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친구 4명이 갔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일단 마음이 작아져요. 마음이 작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n분의 1 같은 걸 잘 안 해요. 누군가가 냅니다. 누군가가 내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내기 싫어요. 그러면 돈을 내려고 하는 그 계산대 앞에 갔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끈을 묶는 건 너무 식상하고 전화를 받는 척 하든지 아니면 계산할 타이밍에 화장실 가서 소문 좀 두고 올게 하고 화장실에 가서 좀 버티느니 변기에 앉아 있느니 밖에 나가느니 뭔가의 행위를 하면서 그 계산대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가 뭔가를 사달라고 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 솜사탕을 사달라고 한다. 근데 솜사탕이 한 10,000원 해요. 돈이 없으면 제가 마음이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솜사탕을 사주지 않기 위해서 무슨 난리를 피워서 그 아이의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친구 이제 결혼식이 카톡이 옵니다. 청첩장에. 내 친구 결혼식을 갈까 말까 5만 원을 할까 10만 원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추석 설날이 다가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고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을 하자니 좀 많은 것 같고 5만 원 하자니 없는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밥을 시키려고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밥을 시키는데 메뉴가 많아요. 10,000원, 15,000원, 2만 원. 2만 원짜리 너무 비싼 것 같고 10,000원짜리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데 2명에서 가면 뭐 배우자랑 가면 2인분을 시킵니다. 근데 너무 더 먹고 싶어요. 근데 비싸요. 뭐 15,000원 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공깃밥 2개랑 된장찌개 시키면서 그걸로 배를 채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한 번씩 잘 때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떠오르면 정말 부끄럽고 비참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집에 왔을 때 저녁에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뭇거렸던 시간들,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밖에 도망갔던 것들 스스로 알잖아요. 자녀가 뭔가를 사달라고 했을 때 그걸 사지 않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다른 거에 막 이제 정신 팔리게 하는 자기는 알잖아요. 모든 건 자기는 알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참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한테 5만 원 줄지 10만 원 줄지 고민해야 되나? 내랑 그렇게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청첩장에 왔는데 갈지 말지 그 돈 때문에 고민하는 그 비참한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참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비참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비참함이 싫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삶을 다시는 살기 싫어서. 때로는 이 비참함들이 본인에게 좋은 양분이 되고 뭔가 동기가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비참함이 계속 비참함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나이는 들고 자녀는 크고 돈을 쓸 상황은 많아요. 그럼 돈을 쓸 상황이 많다는 거는 비참해질 상황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참 대한민국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으로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버는 게 좋다. 그리고 돈을 벌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600만 원을 결혼하면서 와이프랑 차에서 많이 울었어요. 와이프는 이제 연애를 5년 했거든요.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새끼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꼬였는데 이미 만난 경험은 있고 시간이 있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해가지고 뭐 차에서 둘이 펑펑 울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600만 원 결국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거지같이 살다가 쇼핑몰 잘 되고 유튜브 하면서 사람답게 살았지 2020년도까지는 그냥 계속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 하는 거를 약간 꺼리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에는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아주 많은데 그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뭔가 싸 보이고 뭔가 좀 노골적인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외국계 회사를 다녔거든요. 영업직이었어요. 기술 영업.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체를 가게 되면 그 대기업에 있는 담당자 나오기 전까지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카페에 커피를 하나 시켜놓고 이제 일을 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애기 엄마를 키우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 듣는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들리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유심히 보니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돈 이야기, 두 번째는 자녀 이야기. 돈, 자녀 이야기밖에 없는데 자녀 이야기도 애기들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갔을 때 그 사이에만 있고 그 이후에는 다 만나면 뭔가 안부를 묻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다 돈 이야기입니다. 보험 설명하고 투자 유치하고 그다음 어디 투자해야 된다, 돈을 빌려달라, 여기 투자하면 좋다더라, 내가 돈 벌었다더라, 누가 어디 집을 샀다더라, 다 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곰곰이 일을 하면서 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카페에 와서 뭔가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진짜 돈에 미쳤구나.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아주 점잖은 척.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벌고 있는 돈에 만족하고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결국 유튜버들이고 강의파리들이고 TV에 나온 사람들이야 돈에 미쳤지 나는 돈에 안 미쳤어요 라고 해요. 하지만 은밀한 장소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시원하게 돈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뭘 느꼈냐면 대한민국은 돈에 미쳐있구나. 어떻게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요. 공무원분들이든 아니면 경찰분이든 본인들의 본업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주에는 이제 경찰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쇼핑몰 같은 데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이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를 키우고 그 공무원들 급여를 받으면 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부업을 이제 배우자나 부모님 이름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앞에 나올 때는 아주 점잖은 척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돈 욕심 없어요.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정도만 벌어서 점심값이랑 그냥 생활비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못해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돈 더 벌어요? 500만 원은 벌어야지 좀 살 수 있을 것, 퇴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으로는 간의 기별이 안 가요. 더 노하우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돈에 더 노예가 되고 분명히 돈에 관심이 없대요. 돈에 욕심이 없대요. 100만 원만 더 벌면 된다는 사람이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500만 원 벌잖아요. 그럼 만족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1000만 원 정도 벌어야 사람이 살지 500만 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저도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 가방도 사고 오마카세도 먹어야 되는데 500만 원은 진짜 간당간당해요.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500, 1000, 2000 그러면서 이제 돈에 미친 새끼가 되는데 참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SNS를 보면 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난 아니 하루에 가장 빛난 시간을 찍어서 자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가고 외제차를 번호판 가려서 올리고 막 뚜껑이 벌리고 그런 걸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볼 때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통장에 맨날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을 봐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그래서 검색을 할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SNS에도 그런 걸 보면 끊임없이 돈 관련된 내용들 부업에 대한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 자체가 그냥 대한민국은 돈이라는 이 알고리즘이 퍼져 있어서 뭘 검색하고 뭘 하더라도 다 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험하구나. 왜 그러냐면 물론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돈돈거리는데 돈에 대한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몰입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단기간 한탕 바짝만 벌자. 어차피 내한테만 폭탄이 안 터지면 돼.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다 필요 없어. 그냥 한탕만 하면 돼.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이게 좀 오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본질이라는 게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본질 이런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도 결국은 이게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벌지, 어떻게 쓸지, 어떻게 모을지, 어떻게 투자할지 각각의 항목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많이만 벌면 된다. 근데 그 많이 벌고 싶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떠들듯 그렇게 생각하듯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못 벌 겁니다. 못 벌 확률이 많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 다 5천만 명이 돈 벌고 싶어서 눈에 안 달랐는데 그 돈이라는 게 결국은 유한하잖아요. 누군가는 능력 있는 사람, 돈을 본질을 아는 사람을 가져가는데 돈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돈만 그 본질을 아는 사람한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을 보면 돈에 미쳐있다. 근데 나쁘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복감을 누리고 싶은 것도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돈에 미쳐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돈에 미쳐있는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돈에 미쳐있는 거에 통해서 내가 레버리지가 돼서 내 돈과 시간을 쓰고 그래서 항상 이 자본주의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 무엇인가를 소비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돈에 미쳐있다라는 무엇인가의 기준점이 있으면 나는 돈에 미쳐있는 거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그냥 돈만 벌고 싶다 무조건 많이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